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8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해서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증시 전체가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와중에 또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지수를 받쳐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치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고요. 뭔가 이 글로벌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추가로 더 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혹여나 이제 이 수렴 구간이죠. 이제 수렴 구간에서 하락을 하거나 이제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상승 방향으로 잡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최근 주목하고 있고요. 제가 따로 리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그 세 종목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 주봉 모두 플러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를 시작했다는 점, 그 다음에 6월 좀 있으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 또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은 서서히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계속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고요. 한번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그런 기술주와 바이오 종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이 좀 하락을 하고 바이오 종목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골고루 좀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상승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뭔가 딱히 매수로 들어오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또 부합, 다우존스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뭐 거의 부합 정도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크게 변동 없이 다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주식에 큰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이제 계속 좀 하락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잡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최저점 바닥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할지 한번 보겠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채 매입을 좀 많이 하는 것인지 이렇게 국채 금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아직 괜찮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증시 쪽으로 뭐 나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관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내일 또 이제 목요일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목요일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두산 오늘 4,000원 하락했고요.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가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크게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10만원 근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두산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급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꼬리 달면서 위로 밀어 올렸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10만원 전 라인을 조금 다지다가 얘는 이제 기역자로 다질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두산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오히려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했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또 매수했고 보험, 금융투자 이렇게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붙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가 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은 세 개 중에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좋은 자리를 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네, 단숨에 1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자리를 잡다가 추가적으로 10만 원대로 확실히 한번 상방으로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 밥캣이고요. 자, 밥캣이 뭔가 좀 힘이 없긴 합니다. 근데 21선 기어이 찍었고요. 자, 내일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디딜 때마다 좀 크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내일은 또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투자자는 기간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산 밥켓을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지금 계속 매도를 하지만 결국에 두산 밥켓은 주 세력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하락시킬 거면 이미 이제 21선을 깨버리고 좀 하락을 시켰어야 되는데 21선을 계속 유지한 채로 지금 두산 밥켓이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으로 다시 한번 52,350원을 뚫어버린다면 저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다음 고점은 이제 6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에서도 20%가량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내일 양봉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신규 진입을 하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1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두산바켓은 이제는 횡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21선 딛고 상승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고요. 850원 하락했고 3%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이 조정을 받으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얘는 이제 계단식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이렇게 이전에 26,250원 선이죠. 그 라인을 뚫지 못했던 그 라인까지 주가를 또 떨어뜨려 놨고요. 요 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때는 이제 다음 이 고점은 28,000원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한국전력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지켜보실 분들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막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좀 들어갔다가는 재미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저는 이 월봉 추세,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월봉 추세로 좀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전기세 인상도 좀 있으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전기세로 또 수익을 볼 거고, 그다음에 원전 수주와 그다음에 풍력에너지, 해상풍력에너지 그런 협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아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만, 저는 계속 기간에 대해서, 기간 수급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투신, 보험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10만 주 매도했지만 어제 90만 주 매수한 것에 대해서 거의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이 계속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한국전력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최근에 보시면 기간이 팔면은 한국전력이 내려가고 기간이 다시 매수를 하면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고요. 800원 상승해서 35,35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61선 붙여가지고 바짝 붙여가지고 올릴 준비하다가 또 올려버렸죠. 그래서 우주산업이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 제가 리뷰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쌍바닥 다지면서 크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4만원대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3만 후반에서 4만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라인을 이제 돌파를 좀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4만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240주선 따라서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추가로 여기 도달했을 때 고점을 뚫어버릴지 주목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이 월봉 우문선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자,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하게 슈팅을 주는 날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주산업 이 대장주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더 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은 충분히 저는 이제 24,000원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계속 해왔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계속 상승을 외치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의 산업 트렌드와 미래 그런 산업들이 모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사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를 하셔도 좋은 지금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네, 한국정보인증이 드디어 뭔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 리뷰를 좀 오래 했고요. 사실은 고점 부근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네, 좀 다시 한번 내려와가지고 속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요. 오랫동안 이제 의문선 아래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의문선이 얇아지는, 저는 이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빨리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선 돌파했고요. 오늘도 이제 꼬리를 남기면서 마무리를 좀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을 자꾸 점점 증가시키면서 올리고 있고요. 자,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오는 이 양봉이 나왔을 때도 이 꼬리를 메우는 작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한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와 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백신 여권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런 뭐죠? 보안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좀 보신다면 이제 주봉이 이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전고점까지도 뚫어버린다면 더 가져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이제 좀 오랫동안 이 갇혀있던 구간을 뚫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린다면 저는 여기까지도 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보인증도 좀 재미가 없죠. 한번 슈팅 바짝 주고 나서 금방 내려버리고 한참 기어버리니까 좀 지치셨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10,000원 정도 왔을 때 좀 분할 매도 하시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조금 매수했지만 뭐 요거는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SCI 평가 정보는 다른 이제 보안주들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자리를 좀 잡고 있고 이 우문선 얇은 선을 타고 좀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오래 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얘는 뭐 주봉도 이렇게 쌍바닥 다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 주봉 뭐 이렇게 월봉도 딱 네, 20 월봉선 찍히고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 자, 오늘 요 정도로 보고 마치겠고요. 이 보안주들이 다시 한번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우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괜찮다. 나머지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잘 버텼다. 두산바켓은 이제 21선 지키면서 고점을 뚫으면 올라갈 거다. 한국전력은 이제 저점에서 서서히 천천히 계단식으로 상승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종목 저는 모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리뷰를 해왔고요. 네,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